의심스러운 백만장자가 불쌍한 여자친구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파산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한 일은 백만장자를 울게 만들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강지수는 회사 빌딩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도시 풍경을 훑어보았고 그의 마음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바로 지난 8개월 동안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어린 유치원 교사 최소연이었다. 35세의 사업가는 이탈리아식 넥타이를 고쳐 매고 깔끔하게 다듬은 검은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기업 중 하나인 강엔터프라이즈의 CEO인 지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했지만 지금 그가 하려는 일은 그를 내부적으로 잡아먹는 것 같았다. 강씨 오후 2시 회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의 비서가 인터컴으로 발표했습니다. 고맙구나 민지, 취소해도 돼. 내가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지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소연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오늘 저녁 식사가 너무 기대돼 자기야. 너한테 줄 깜짝 선물이 있어. 그 메시지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함께 들어있었는데 그는 이런 종류의 의사소통이 너무 비공식적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소를 지었다. 지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소연을 만난 일을 떠올렸다. 그녀가 일하던 학교 근처의 단순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우연히 그의 수입체 기계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곳에 들렀습니다. 소연이는 그 자리에 있었고 라떼를 마시며 학생들의 과제를 교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그가 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방을 밝게 했다. 소연은 그날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녀에게 그는 단지 커피를 마시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지수는 그녀가 학생들, 교육을 혁신하고자 하는 그녀의 꿈, 그리고 항상 임대주택에서 살았던 부모님을 위해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는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이제 8개월이 지났고 지수는 소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그를 갉아먹었다. 그녀가 정말로 그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의 행운 때문에 그와 함께했을까? 그 질문은 그를 점점 더 괴롭혔는데 특히 그의 전 약혼녀가 3년 전 그의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 고백한 이후로 더욱 그랬다. 지수는 강남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자신의 계획의 세부 사항을 확정했다. 그는 회사의 재정 문제에 대한 가짜 뉴스 기사를 준비하라고 홍보팀에 지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앞으로 며칠 안에 일부 언론 매체에 전략적으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는 옷장에서 이탈리아 정장을 좀 더 캐주얼하면서도 우아한 옷가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밤의 저녁 식사는 소연이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전속 셰프가 준비한 그의 아파트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것은 그가 시험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호사를 누리는 밤이 될 것이었다. 소연이의 도착을 알리는 인터폰이 울렸다. 지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고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작은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랑. 소연은 항상 그를 당황하게 만드는 진심 어린 열정으로 그를 껴안았다. 당신을 위해 특별한 걸 샀어요. 지수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하면서 이미 싹트기 시작한 죄책감을 무시하려고 애썼다. 소연은 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사진 액자를 가방에서 꺼냈다. 아이들이 당신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 걸 알고는 너무나 큰 사랑을 담아 만들었죠. 그녀는 눈을 빛내며 설명했다. 그들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고 각자 디자인을 기여했습니다. 보세요, 태민이 만든 작은 하트도 있어요. 지수는 선물을 손에 쥐고 단순함과 진심 어린 애정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잠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할 뻔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신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 소연 씨는 학교에서 보낸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고 부모님 집을 위한 저축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독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수는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의 모든 표정, 모든 몸짓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지수야, 괜찮아. 오늘은 좀 멀어 보이는데. 소연이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그냥 회사 문제가 좀 걱정돼요. 그는 대답하며 계획을 세웠다. 최근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소연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진심 어린 걱정을 표했다. 얘기하고 싶어? 뭐든지 나한테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 지수는 배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 나타난 진심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나는 확신이 필요했다. 그냥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일 뿐이에요. 그는 그녀의 모든 반응을 살피며 이어갔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이 뭐든 우리는 함께 맞서 싸워나갈 거야. 소연이 대답하며 그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당신은 항상 모든 일에서 나를 지지해 주셨어요. 이제 내가 당신 곁에 있을 차례예요. 소연은 그날 밤 내내 그를 응원하려 애썼고 항상 그녀를 특징짓는 낙관적인 태도로 계획을 세우고 제안을 했다. 그녀가 떠난 후 지수는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앉아 이제는 아파트의 호사스러움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듯한 손수 만든 사진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안에 그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강기업의 재정난에 대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점차 재정난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이 검사가 소연에 대한 진실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진실도 밝혀줄 것이라는 점이었고 그 결과는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설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가 수업을 준비하던 중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알림이 울렸습니다. 경제뉴스 포털의 기사였다. 강기업,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 그는 제목을 읽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렸고 전날 밤 지수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불렀다. 지수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어조와는 달리 지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듯이 방금 뉴스를 봤어요 라고 말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걸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걱정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수는 신중하게 계획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답했다. 상황이 복잡해요. 몇 가지를 삭감해야 할 것 같고 자산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지수,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어. 전화 반대편에 있는 지수는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들고 도시의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그를 불안하게 했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을 계속 진행해야 했다. 일주일 동안 지수는 자신의 생활 방식에 눈에 띄는 변화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싼 레스토랑의 예약을 취소하고 그 대신 좀 더 저렴한 곳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는 수입차를 더 단순한 국산차로 바꿨습니다. 소연의 경우 모든 변화에는 비용 절감과 유동성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이 남산공원을 걷던 중 소연은 지수가 유난히 긴장해 보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도로에 시선을 고정한 채 오늘은 운전자를 놓아줘야만 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마 아파트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저축 좀 있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아니, 소연아. 그는 갑자기 그녀의 말을 가로채었다. 이 돈은 당신 부모님 집값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부모님은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그녀는 주장했다. 당신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집 프로젝트를 연기할 수 있어요. 지수는 목에 덩어리가 잡힌 것을 느꼈다. 소연이가 수년간 2교대 근무를 하며 주말에는 개인 레슨을 하며 모은 돈, 부모님을 위한 집을 마련해 드리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쓴 돈, 그리고 그녀는 그를 위해 그것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게다가 소연이 갈색 눈을 결의에 찬 눈빛으로 빛내며 말을 이었다. 몇 개 더 과외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항상 제게 자녀의 개인 레슨을 요청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지수는 그녀가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마다 거짓말의 무게가 커지는 것을 느꼈다. 소연은 비용 절감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일시적으로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심지어 홍대에 있는 그녀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그녀와 함께 살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익숙한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늑해요. 당신이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우리가 비용을 나눌 수 있어요. 소연은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계획과 대안을 생각해냈다. 그는 교육 부문의 접촉,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너십 가능성, 집에서 식사를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알다시피요. 그녀는 키오스크에서 물을 사기 위해 멈추고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동전으로 지불하면서 말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가장 단순해요. 지난달에 했던 피크닉 기억나? 우리의 가장 좋은 데이트 중 하나였고 우리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어요. 지수는 그녀의 모든 몸짓,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선택한 모든 말, 그리고 격려하는 모든 미소를 지켜보았다. 소연은 단순히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파트너십, 동반자 관계, 정서적 힘을 제공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여전히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지수는 그날의 모든 순간을 다시 경험했다. 그는 회사의 실제 보고서가 보관된 자신의 작업 폴더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기록적인 이익과 지속적인 확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소연이가 선물한 손수 만든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녀의 학생들이 그린 다채롭고 불완전한 그림들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소연이 보낸 메시지였다. 여보, 생각해봤는데 할머니한테 받은 보석이 있어. 별로 귀중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사랑해. 지수는 이탈리아 디자인의 안락 의자에 앉아 자신의 속임수에 무게를 느꼈다. 소연의 진심 어린 걱정,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하려는 그녀의 의지가 그가 시험을 계속하려는 결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그의 전 약혼녀도 처음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랑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좀 더 나아가 시험을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수가 깨닫지 못한 것은 소연의 모든 행동이 날이 갈수록 그녀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불안감과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매우 꼼꼼하게 계획했던 시험은 그녀보다 그 자신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달 지수의 삶에는 훨씬 더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꼼꼼하게 세운 계획에 따라 귀중품을 처리하기 시작했으며 항상 소연이 각각의 희생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모든 물품이 개인 창고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소연은 여러 개의 식료품 봉지를 들고 지수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비싼 레스토랑에 돈을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점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라자냐를 만들기 위해 모든 걸 가져왔어요. 그녀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고급 주방에 들어가며 말했다. 보세요, 저는 엄청난 할인 혜택을 가지고 있어요. 지수는 그녀가 주방에서 익숙한 듯 움직이며 재료를 분류하고 부드럽게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보통 분필과 색연필을 쥐고 있던 그의 손이 이제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야채를 자릅니다. 그녀는 라자냐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튜터링 수업을 2번 더 받았어요. 토요일인데 급여는 아주 좋아요. 소연아, 너는 이미 너무 일을 많이 하잖아. 지수는 죄책감을 느끼며 항의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짐을 지도록 만들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은 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집에서 가져온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이야. 게다가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지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소연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지난 5년간의 그의 저축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이걸 입어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부모님 집 저축 전부예요. 거기에 20만 원 가까이 들어있어요. 지수는 마치 배를 주먹으로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서울 외곽의 단순한 임대주택에서 사는 소연과 그녀의 부모에게 그 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종이를 돌려주려고 했다. 그럴 수 있어요.
소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주장했다. 부모님은 이해하실 거야. 널 사랑해, 알잖아. 내가 회사 상황을 말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런 때 가족이 하는 일이야. 지수는 주방 의자에 무겁게 앉았고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더 크게 느꼈다. 소연은 점심 준비를 마치면서 계속해서 말했다. 어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빠는 심지어 차를 팔아서 도움을 주자고 제안했어요. 물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보셨나요? 라자냐가 오븐에 있을 때 소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녀는 봉투를 조심조심 열며 말했다. 이건 할머니의 보석이에요. 그렇게 귀중하지는 않지만. 지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그 장신구는 단순했지만 소연 가문의 3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할머니가 재봉사로 일한 평생 동안 간직해온 유일한 귀중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든 다 팔 수 있어요. 소연이 말을 이었고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저는 이미 몇몇 골동품 보석 구매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를 보세요. 제 할머니의 약혼 반지였습니다. 제가 18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제게 주셨고 언젠가 제 약혼식에 끼고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수는 소연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가문의 전통을 파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없었고 후회나 원망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게 있어요. 그녀는 더욱 큰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기업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회사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몇 가지 회의를 예약했습니다. 라자냐 향이 아파트를 가득 채우며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에 무게감과 뒤섞였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저축과 가족 유산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인맥을 동원하고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습니다. 지수는 점심을 차리며 개인 레슨을 더 받을 계획에 대해 들떠 이야기하던 중 자신의 허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정성과 경제적으로 준비한 라자냐 한 입 한 입이 삼키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랑의 시험으로 시작된 것이 신뢰와 편견에 대한 고통스러운 교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소연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편견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가 떠난 뒤 지수는 혼자 남았고 소연이가 그에게 남겨두겠다고 고집했던 라자냐만 남았습니다. 주방 테이블 위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와 가족 보석이 그가 의심하는 사랑에 대한 조용한 증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소연이 보낸 문자로 깨어났다. 좋은 아침이야. 자기야 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와 커피 데이트를 예약했어. 그는 투자자이고 너를 만나고 싶어해. 목요일에 만날 수 있을까? 지수는 킹사이즈 침대에 앉아 감탄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했다. 소연은 그를 돕기 위해 세상을 움직였고 그는 정교한 거짓말을 계속했다. 그의 전속 요리사가 준비한 아침 식사는 아직도 숨겨져 있었는데 그날 아침의 맛은 쓴맛이 났다. 이번 주에 소연은 지수에게 더 많은 계획을 제안하며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개인 레슨을 빡빡한 일정 속에 조직해서 3명의 학생을 더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 눈꺼풀은 더 깊어졌지만 그의 미소는 변함없었습니다. 저거 좀 보세요. 그녀는 소박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자랑스럽게 자신의 새로운 금융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페이스를 유지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은행에서 일하는 사촌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녀는 깨끗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지수는 주스를 마시다가 거의 질식할 뻔했다. 소연아, 그러면 안 돼.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그리고 항의하기 전에 저는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추가 수업료로 저는 쉽게 할부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의 해외 확장에 관해 임원들과 실제 회의를 하던 중 지수는 거의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고 그의 이사들이 흠잡을 데 없는 슬라이드에 담아 제시한 긍정적인 숫자들과 어우러졌다. 목요일 지수는 약속대로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소연과 투자자를 만났다.
그녀는 비용이 걱정되어 좀 더 단순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의 가장 헌신적인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인 윤준우였다. 소연이 너와 너의 회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 지수. 소개가 끝난 후 준우가 말을 시작했다. 저는 최근 뉴스에 놀랐다는 걸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위기가 기회를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지수는 옆에 있는 소연을 바라보며 힘겨운 사업가 자세를 유지했다. 소연은 테이블 아래로 손을 잡고 지지의 뜻을 표했다. 그녀는 오전 내내 수업을 했고 여전히 단순한 교사복을 입은 채 서둘러 그곳에 갔습니다. 준우는 제 아들 태민이가 소연 이모 이야기를 많이 해요라고 덧붙였다.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말했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그렇게 신뢰한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것이 있을 거야. 소연은 성격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나다. 투자자의 말은 지수에게 화살처럼 꽂혔다. 그는 바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가 일부러 모호하게 진행해 기대감을 키우지 않으려 한 만남 이후 소연은 빛났다. 보셨어요? 준우가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회사에서 나온 예측과 보고서를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수는 배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진실된 보도는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소연아, 그는 목이 메어지는 듯한 기분으로 말을 시작했다. 너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하지만 그가 계속하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더 많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보, 할머니의 보석을 몇 개 팔았어요. 별로였지만 시작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예상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지불할 약혼 반지 구매자를 찾았어요. 소연의 희망찬 미소는 마치 그의 가슴에 칼을 꽂은 것 같았다. 지수는 이제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손녀에게 그 반지를 주시며 꿈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아주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반지를 팔지 마세요. 그는 갑자기 말했다. 하지만 사랑은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조각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수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단호해 보였다. 그녀의 작은 손은 분필을 쥐기도 하고 숙제를 고치기도 하며 이제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아파트에서 혼자 있었고 소연이 남긴 반지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더 잘 평가하기 위해 떠났다. 더 이상 빛나지 않는 작은 돌 하나가 달린 단순한 보석은 주변의 모든 사치스러운 물건보다 더 가치 있어 보였다.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소연이 보낸 또 다른 메시지는 여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일 은행에 가서 대출에 대해 알아볼게. 다 잘 될 거야, 믿어. 사랑해. 지수는 한 손에 반지를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를 쥐고 자신이 내린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소연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그가 만들어낸 희극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진짜 시험은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죄책감은 지수를 더 심하게 갉아먹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 월요일 오후 소연이 그의 임시 사무실에 나타났을 때 말이다. 그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그보다 훨씬 겸손한 공간을 빌렸다. 그녀는 물에 흠뻑 젖었지만 도시락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아껴 먹었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흔들며 말했다. 그래서 남은 라자냐를 만들고 몇 가지 재료를 더 넣었어요. 지수는 살짝 붉어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추위와 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곳까지 가기 위해 버스를 여러 대 타고 교통앱에서 돈을 아꼈을 겁니다. 소연아, 너는 그럴 필요 없었잖아. 물론이죠. 그녀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간소한 테이블에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했어요. 지수는 배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너 정말 그랬어? 그렇죠. 그녀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5만 원이에요. 필요한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도움이 되잖아요. 할부금이 좀 비싼 편이지만 추가 수업료로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지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외모에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시계는 어디에 있나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계속 미소를 지었다. 아, 그 오래된 시계? 팔았어. 사실 다른 것도 몇 개 팔았어. 내가 가지고 있던 수입체 컬렉션 알지? 좋은 가격에 샀어.
지수는 그것이 어떤 책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수년에 걸쳐 이 컬렉션을 쌓았고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매달 한 권씩 사들였다. 그녀는 영문학 책을 읽고 스스로 언어를 공부했으며 언젠가 교환학생으로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그녀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말을 이었다. 선생님, 친구인 은비 기억나? 그녀는 일요일에 예비 과정을 가르치라고 추천했어. 급여가 훌륭해. 그런데 소연이는 이미 주 6일 근무를 하잖아. 그냥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회사가 회복되면 정상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중요한 건 도울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들이 점심을 먹는 동안 소연은 더욱 많은 돈을 저축할 계획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체육관 멤버십과 스트리밍 구독을 취소했고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재밌는지 알아요? 그녀는 한입 베어물며 중얼거렸다.